생각은 진짜 많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참 도무지 실행이 어려워요. 머릿속에선 이미 프로젝트를 한 5개는 끝냈는데 현실에선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이 방식이 내 성향이랑 안 맞기 때문인데요. 저도 똑같았어요. 루틴도 만들고 다이어리도 사고 완벽한 계획까지 세웠는데 며칠 지나면 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MP 유형은 의미와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반복 작업이나 구조화된 실행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자꾸 멈추는지 좀 정확히 알면 실행하는 방식은 충분히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만 많고 실행은 제로인 우리 MP 성향이 왜 시작을 못하는지, 왜 끝을 못 보는지, 그리고 오늘 바로 움직이게 만드는 13가지 방법까지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3번째, 생각만 많고 실행은 제로인 이유. 혹시 이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머릿속에 유튜브 채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사업도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책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워하면서 막 머릿속에 그 생각들은 이미 일론 머스크 급인 거죠. 근데 집 도착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일단 우리 침대에 눕죠. 핸드폰 켜요. 그리고 관련 영상 하나만 좀 찾아보자 하고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싹 지나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MP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패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관형인 N과 인식형인 P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한 가지보다 앞으로 펼쳐질 그 수많은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장점으로 작동되면 뭐 아이디어가 되게 빠르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연결들도 되게 잘 찾고 장점도 당연히 많죠. 근데 실행할 때 이게 되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 고르면 나머지에 대한 미련을 싹 다 버려야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A를 시작하려다가 B가 더 좋아 보이고 B를 하려다가 괜히 C가 더 뭔가 의미 있어 보이고 이렇게 결국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우리 구분할게요. 연구 내용은 주로 MP 유형의 감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특성들, 반복 업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결과가 모든 MP 유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의미와 가능성을 먼저 찾다가 행동이 늦어지는 패턴은 INFP나 NFP 같은 유형인 분들은 충분히 이거 공감되실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프로젝트가 막 5개 완성됐는데 현실에서는 파일 이름도 뭐 못 정하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자책해. 나 이거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난 왜 항상 시작도 못하냐. 생각만 하냐. 막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자책하잖아? 그럼 절대 이거 못 움직여요. 자책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부담만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이디어를 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이미 아이디어 충분히 많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뭐 가장 멋진 거, 좋은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딱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처럼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고 싶으면 그냥 뭐 채널 기획서를 쓰고 뭐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장에 내가 만들 영상 제목 한 줄 쓰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책을 쓰고 싶어. 그러면 목차 뭐 30개 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문장 하나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완벽주의인 분들은 절대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막 처음부터 기획 제대로 하고 싶고 막 정말 떡상하는 뭔가 그런 제목 짓고 싶을 거고 내가 책 내면 무조건 이거 베스트셀러 만들고 싶을 거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이 순간은 거창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너무 작아서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서 정말 기적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작은 행동이 없잖아? 그럼 뭐 1000개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이거 계속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12번째, 이는 왜 루틴을 못 지킬까? 우리 루틴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아침 6시 기상 물 한 잔 마시고 운동 30분 하고 샤워하고 뭐 아침 식사하고 독서 20분 하고 계획만 보잖아? 인생 완전히 막 바뀔 것 같아요. 첫날은 그리고 대충 해요. 뭐 알람도 울리고 일어나고 운동복도 입고 책도 읽어. 둘째 날도 어떻게 꾸역꾸역
하려고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셋째 날부터 알람 미루고 10분만 더 자고 눈 뜨면 눈 떠보니 뭐 다 지나갔죠. 그쵸? 그럼 또 그날 저녁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맞아요. 그런 내일은 안 오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우리 이런 결론 내리잖아요. 아, 나는 그냥 루틴이 안 맞는 사람이야. 아, 난 그냥 꾸준함하고 이거 남의 이야기야. 우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루틴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루틴을 만드는 방식이 안 맞았던 거거든요. 우리 MP 성향들은 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되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 루틴이라는 건 딱 반대라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게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우리처럼 의미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이거 그냥 해야 되니까 해 이런 말로는 이거 절대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 스스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그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참 쉽지 않아,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루틴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을 빼야 하니까 운동해야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며칠 못 가요. 대신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난 오후만 되면 어깨가 굳고 눈이 막 너무 졸리고 이런 피곤한 좀 체력이 소진되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막 기진맥진해서 그냥 뻗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에너지 있게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운동이 단순히 어떤 나의 숙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욕심을 내죠. 처음부터 막 30분, 1시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MP 성향에 필요한 건 정말 멋진 루틴이 절대 아니에요. 끊기지 않는 최소 루틴이에요. 운동 30분 이게 아니라 뭐 스쿼트 5개, 운동 20분 이게 아니라 한 페이지 읽기, 한 줄 읽기, 글쓰기 1시간이 아니라 문장 3줄 사람들이 되게 이 양을 많이 하는 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계속 이 연결감을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가 넘치면 더 해도 돼요. 근데 최소 기준은 넘기지 않아도 그냥 성공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5개 했잖아? 그럼 성공한 거예요. 책 한 페이지 읽었잖아? 그럼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스쿼트 5개씩 매일 한다? 그거 진짜 대단하고 멋진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거 쉽지 않은 일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낮춰야 또 나는 또 실패했어 라는 이런 생각과 그 쓰잘데기 없는 패배감, 실패감, 좌절감들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틴을 시간에만 묶지 마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운동한다. 이거는 7시 놓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대신 기존 행동 뒤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치는 맨날 하잖아요? 그럼 양치하고서 스쿼트 5개 한다. 아니면 양치를 하면서 스쿼트 5개를 한다. 커피 내리고 책 한 페이지 읽는다. 노트북 켜고 오늘 할 일 한 줄 작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뒤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11번째, MP는 왜 마감 전날에만 정말 에너지 있게 일을 할까요? 과제를 한 달 전에 받았어요. 뭐 제출 날짜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첫 주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여유 있어. 시간 많아. 근데 둘째 주에 어때요? 맞아요. 자료 조금 찾아봐. 근데 저장만 하고 끝내버려. 셋째 주에는 슬슬 뭔가 불안해져. 머릿속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만 하고 실행이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마감 전날 밤 11시 정도 되면 갑자기 딱 하고 우리 실행 스위치가 빡 하고 켜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맞아요. 커피도 마시고 휴대폰도 뒤집어 놓고 평소에는 10분도 집중을 못했는데 갑자기 3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해. 이거 우리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저도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방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여유가 있잖아. 근데 마감일이 코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선택지 싹 사라지는 거야.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가능성들 고민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방식 쓰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 몸이 버티질 못해요. 나가 떨어져요. 맨날 밤샐 거고 그러면 끝내고 나면 완전 확 하고 퍼져버릴 거고 그리고 제출하고 나면 또 마음이 찝찝하고 후회되잖아요. 조금만 일찍 했으면 이거 훨씬 퀄리티 높았을 텐데 훨씬 잘했을 텐데 괜히 아쉽고 그런데 다음 과제에서도 문제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마감 하나를 딱 믿으면 안 돼요. 계속 이 큰 마감이 하나 있으면 이 큰 마감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여기서 작은 덩어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마감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 달짜리 보고서라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자료 3개 찾기, 둘째 주 금요일까지 목차 만들기, 셋째 주 수요일까지 초안 쓰기, 넷째 주에 수정하기,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 솔직히요. 혼자 정한 마감은 이거 또 안 지키면 그만이야. 그래서 반드시 외부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친구에게 목차를 보내기로 뭐 약속을 한다든지, 스터디방에 진행사항을 계속 올린다든지, 이게 누군가 확인한다는 그런 누군가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보고할 사람이 있다라는 이 생각만으로도 정말 이 실행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또 이게 상대방은 내가 뭐 잘 돼도 득이 될 게 없는 상대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참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겠죠. 좀 내가 잘 되면 이득인 사람한테 그런 진행사항을 약속하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남들은 내가 잘 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좀 이득인 사람한테 이런 상황들을 좀 말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완성처럼 이렇게 결과만 우린 적으면 안 돼.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뭘 할 건지를 완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8시에 카페에서 노트북 열고 참고자료 제목만 뭐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해야 이게 움직일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이 실행이라는 건 되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캘린더나 플래너, 다이어리에 박아. 그리고 만약에 이걸 놓칠 것 같아요. 알림 설정. 우리 핸드폰에 알림 기능 다 있잖아요. 알림 설정을 활용해서 그렇게 내가 리마인드 할 수 있어야겠죠. 10번째, 멀티태스킹 하다가 다 망하는 MP. 여러분들 멀티태스킹 많이 하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과제하고 카톡 알림 오면 답장하고 답장하다가 친구분의 링크 누르고 링크 보다가 갑자기 다른 아이디어 떠오르고 그래서 셋 열어서 막 뭐 하고 음악 듣다가 음악 마음에 안 들면 플레이리스트 리스트 막 바꿔버리고 정신 차려보면 탭이 막 점점점점 20개 30개 있어요. 근데 처음 하려던 과제는 아직 못했어. 우리 MP 성향은 이런 새로운 자극을 진짜 좋아하죠. 호기심도 되게 많고요. 저도 그래요. 한 가지를 하다가 더 흥미롭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확 가버리는. 문제는 우리가 작업을 바꿀 때마다 집중력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제를 하다가 메시지 확인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디서부터 뭐 했지? 또 다시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 써, 에너지 써. 그래서 그 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머릿속은 되게 바쁜데 결과는 안 남는 거죠. 마치 책상 정리, 펜 고르기, 계획서 작성만 하다가 정작 공부는 한 장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참 이거 남는 거 없잖아. 그쵸? 시간만 가는 거죠. 해결책은 되게 단순하죠. 딱 하나만 하세요. 근데 이 말 들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쵸? 하나만 하면 이거 진짜 지루한데? 맞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계속 정해서 하나씩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5분 동안은 이 보고서만 보고 다음 5분은 뭐 쉬어요. 그리고 25분 동안은 다른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하지 말고 옆에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뭐 친구한테 답장하기, 찾아볼 영상, 뭐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 살 물건들 그냥 딴 생각이 나면 옆에 종이 놓고 거기다 그냥 적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생각 쓰레기통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 뇌가 이걸 잊어버릴까봐 지금 해야 돼 라고 이런 우리 불안함 있잖아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25분이 끝난 후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1시간 이거 버거워요. 1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아. 근데 진짜 어렵다 하면 또 5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당연히 다른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휴대폰은 옆에 두지 마세요. 내가 그냥 무음으로만 해두고 옆에만 둬야지?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 참는 거고 거기다 의지력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눈밖에 없어야 돼요. 눈에 없어야 돼. 그래서 서랍에 두거나 뭐 다른 방에 두거나 가방 안에 두거나 의지로 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냥 의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 의지,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9번째, MP는 왜 완벽주의와 대충주의를 왔다 갔다 할까? 어떤 날은 우리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쵸? 계획을 막 3시간씩 세우고 자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다이어리 예쁘게 만들고 막 색깔까지 깔맞춤까지 해. 근데 정작 시작은 안 해요. 그러다가 마감이 딱 다가오면 갑자기 다 내려놓자. 몰라 그냥 해 하고 30분 만에 후다닥 하고 급하게 제출하고 그럼 또 우리 후회하잖아요. 내가 원래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이거 조금만 잘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완벽주의와 대충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에요. 둘은 되게 반대처럼 보이는데
사실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요. 처음부터 잘해야만 해 하는 이런 부담이에요.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시작을 미루고, 시간이 없어지면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핑계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는 대충 끝내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왜? 시간 없어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땐 70%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준비가 70% 정도 됐잖아요.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있어도 시작하고, 계획이 조금 부족해도 첫 문장 쓰고, 실제로 해보면 계획할 때 보이지 않던 문제 보이거든요. 그때 수정하면 돼요. 완벽한 계획 세우고서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죽어도 실행 못해요. 실행하고 부딪히고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결과물은 일부러 못나게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못난이 인형 만든다고 생각해요. 보고서 초안 쓴다고 하면 문장 어색해도 괜찮아요. 중복 있어도 되죠. 대신 만약에 내가 좀 불안하잖아. 그럼 옆에 이렇게 적어요. 여기에 뭐 어떤 자료 추가하기, 이 부분 다시 활용하기, 확인하기, 그리고 어디에서 이거 중복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기,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일단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일단 끝까지 도착하는 게 영순이라는 거예요. 엉망인 초안은 그냥 고칠 수도 있고 다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초안은 이거 고칠 수도 없잖아요. 8번째,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각만 폭발하는 MP. 우리 샤워할 때 아이디어 진짜 잘 떠오르지 않으세요? 버스 타고 갈 때도 그렇고 잠들기 전에도 그렇고 갑자기 막 인생 계획 나오고 막 정말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계획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다. 내일부터 이거 진짜 바뀌겠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엔 되게 선명해.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좋은 생각 그거 있었는데 뭐였지? 우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MP 성향은 멍하게 있을 때 서로 멀리 떨어진 이 생각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한데요. 문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과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바로 노트북을 켤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생각을 잡아두는, 생각을 보관해두는 장치가 필요해요. 휴대폰 메모장 하나를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메모 앱을 여러 개 쓰지 마세요. 노트도 3개, 앱 4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 어디 있었지? 못 찾아요. 그래서 무조건 입구는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순간 문장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핵심 키워드만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익화 영상 하나 보기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는 링크도 같이 저한테 보내는 카톡에다가 많이 보내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한번 리마인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메모를 정리하는 거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하기 전에 나에게 보낸 메시지 한 뭐 이런 거 쭉 보면서 이거 한번 체크해야 돼. 이건 버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모든 아이디어 이거 실행 어차피 못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에너지도 제한적이잖아요. 비용도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 실행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그 아이디어 다 실행 못하고 지금 바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는 거, 그거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를 이렇게 3칸으로 나누면 좋아요. 지금 할 거, 나중에 볼 거, 버릴 거. 여기서 대부분은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많다는 건 전부 이걸 해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할 재료가 그냥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들어간 것 중에서도 하나만 고르세요. 이 아이디어의 첫 행동을 5분 안에 할 수 있게 또 바꿔주는 거예요. 컨텐츠 제작이 아니라 컨텐츠 제목 3개 쓰기. 사업 준비 아니라 필요한 사람 1명한테 연락하기. 아이디어 저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하나라도 1분이라도 실행을 해보는 거잖아요. 7번째, MP는 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낼까? 우리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의욕 진짜 많이 넘치잖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이번에는 이거 내 인생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한 3시간은 또 열심히 해요. 둘째 날도 막 신나.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있고 가능성이 계속 보이거든. 근데 우리 이거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처음에는 재밌었던 게 계속 반복 작업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야. 영상을 만든다고 치면 자막 넣어야 돼, 썸네일 수정해야 돼, 파일 정리해야 돼, 오타 확인해야 돼. 이런 단계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흥미가 팍팍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죠. 시작할 때 느꼈던 그런 설렘 싹 다 사라지고, 왜냐면 뭔가 지루한 작업만 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예요? 맞아요. 내가 하던 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죠. 기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보다 새 프로젝트를 뭔가 다시 하려고 하고 상상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근데 결국 시작한 건 10개인데 완성한 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프로젝트의 끝을 되게 작게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나 유튜브 채널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망하는 거야. 첫 번째 목표는 영상 한 편만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조회수 적어도 되고 자막 어색해도 되고 일단 공개된 영상 한 편을 만드는 게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나 완전 몸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쵸? 그럼 이번 주에 나 딱 3번 운동복 입고 밖에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뭔가 끝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시작하는 거에 수를 꼭 제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 그럼 최대 2개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도 내가 이 2개 중에 하나는 끝내야 그래야 하나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 끝내기 전에 또 다른 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답답함을 견뎌야 내 완성 경험이 생기고 나도 레벨업하는 경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보상도 꼭 껴 넣으세요. 일주일 동안 루틴 지켰으면 내가 좋아하는 뭐 디저트를 먹던지 뭐 초안을 끝냈으면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한 편 보던지 여기서 보상이라는 게 되게 거창할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와 유진아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기도 하거든요. 뭔가 같이 했다는 이 감각을 자주 느끼게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좀 약간 오글거려도 연기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그런 액션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6번째, MP는 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 할까요? 우리 다이어리 산 적 있죠? 예쁜 걸로 골라, 펜도 같이 사. 그리고 첫 페이지에 올해 목표 열심히 막 적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 맞아요. 첫째 주에는 뭐 어떻게든 막 하다가 둘째 주부터 빈칸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우리 계획을 세운 동안에는 어때요? 맞아요. 뭔가 이미 바뀐 것 같고 내가 바뀔 것 같으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아. 아직 내가 뭔가를 하지를 않았는데도 멋진 미래를 뭐 되게 구체적으로 막 상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도 올라가고 열정도 올라가고 의지도 올라가. 그런데 실행은 맞아요. 내가 책을 실제로 읽어야 되고 운동복 입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되게 지루하고 그 힘든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획할 때 얻었던 어떻게 보면 쉽게 얻었던 그 만족감은 챙기고 실행은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요. 계획하는 시간을 딱 제한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계획은 솔직히 30분도 저는 너무 긴 것 같거든요. 계획 딱 10분만 하는 거예요. 10분 지나면 계획 덜 끝났어도 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의 단위를 바꿔보세요. 올해 책 10권은 이거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매일 저녁 9시에 소파에 앉아서 10페이지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업 시작하기, 사업 시작하기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오늘 판매할 수 있는 뭐 리서치해서 내가 판매할 상품 하나 정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한 명한테 뭐 전화 걸기, 상담하기 뭐 이렇게요. 우리가 쓰는 그런 계획표 다이어리에는 어떤 결과를 쓰면 안 돼. 행동을 써야 돼요. 자료 조사 완료 이게 아니라 검색 5개 해보기 아니면 운동 성공 아니라 운동복 입고 10분 걷기 이렇게요. 그리고 하루 계획은 3개를 넘기지 마세요. 할 일을 12개를 적잖아. 그 아침에는 되게 뿌듯하거든. 근데 그 밤 되면 내가 못한 그 9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내가 분명히 3개는 했는데 9번에 실패한 그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하면 좋은 거 2개 이 정도로 또 정말 충분하다는 거예요. 5번째, MP는 왜 마음은 급한데 실행이 안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외치죠. 야 이거 지금 당장 해.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돼. 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근데 몸은 어때? 맞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휴대폰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과 행동 사이에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때 의지를 내야 돼. 동기를 뭐 부여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더 힘들어져. 이미 내가 부담이 커진 상태인데 거기에 의지까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첫 행동을 너무 작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작게는 상상 이상으로 작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보고서를 써야 된다면 보고서 쓰기라고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 워드 파일을 그냥 열기, 제목 입력하기, 참고자료 하나 뭐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 1시간 아니야. 운동복 입기, 신발 신기. 뭐 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핏을 하는데 아침에 해요. 제가 크로스핏을 7시에 가거든요. 그러면 7시에 그 크로스핏 그냥 출석하기가 전 목표예요. 정말 막 가기 싫을 때도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그래 출석만 하자. 근데 사실 출석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헬스장도 똑같아요. 헬스장도 가서 물이라도 마시고 오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아시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5초 안에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5, 4, 3, 2, 1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5초를 지나잖아? 그럼 우리 뇌에서는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 5만 가지의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뭔가 피곤한 것 같고 오늘 뭔가 등이 아픈 것 같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시작하면 뭔가 애매할 것 같고 정말 별의별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몸부터 계속 움직이는 이 훈련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미리 다 바꿔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 글 쓰고 싶은 분들 계시죠? 아침에 글 쓰고 싶으면 전날 밤에 그 노트북 책상 위에 딱 펼쳐두고 주무세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복 옆에다가 놓고 자야 돼요. 왜냐면 이거 왜 이러는 거냐면 내가 어떤 시작을 할 때 선택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다 하나하나 저항이 되거든요. 저항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행동이 계속 장애물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 건너다가 어떻게 돼?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물 선택의 개수를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MP 성향은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생각이 늘어나. 그래서 실행 환경을 무조건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MP는 왜 감정에 따라서 이 생산성이 들쭉날쭉할까요? 우리 막 기분 좋은 날은 어때요? 해야 하는 것들 막 5개, 10개 막 후다닥 해내잖아. 그쵸? 막 새벽까지도 힘든 줄 모르고 막 해. 근데 다음날 막 기분 다운되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하면 어때요? 맞아요. 하나도 하기 힘들잖아요. 이번 주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는 완전히 그냥 다 놔버려. 이렇게 생산성이 감정에 따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특히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뭔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힘이 빡 하고 솟죠. 반대로 의미가 안 보이거나 지루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져.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감정은 매일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되게 파도 같잖아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 꾸준한 결과 만들기 어려워요. 거의 못 만든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최고 기준, 어떤 최고의 좋은 기준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기분 좋으면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기준이 뭐예요? 맞아요. 기분이 바닥일 때, 땅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번아웃 왔을 때 이럴 때잖아. 그래서 이때 이 바닥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분 좋은 날에는 2시간씩 글 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기분 나쁜 날에는 딱 10분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있는 날에는 운동 1시간, 2시간 이거 껌이죠. 지친 날에 스트레칭 5분도 힘들어. 하지만 그 스트레칭 5분을 계속 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완벽 절대 그런 거 없어. 행동과 감정 사이를 조금씩 분리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좋아야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기분이 별로였고 기분이 다운돼도 그냥 조금 최소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30분 글쓰기 정했다고 칠게요. 그럼 처음에는 막 한 줄도 못 쓴 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날도 앉아서 뭐래도 진짜 끄적여야 돼. 진짜 뭐 한 줄도 못 쓰겠다. 못 쓰겠어 하면 그거라도 적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제 쓴 글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필사를 한다든지 어쨌든 앉아서 글과 뭔가 글을 접촉하는 뭔가 글을 쓰는 이 행위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진짜 찐으로 회복이 필요한 날도 있고 그냥 피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이거는 구분을 해야죠. 진짜로 내가 몸이 아프고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쉬어야 돼요. 근데 그냥 시작하기 싫어서 침대에 누운 거라면 그래 딱 3분만 하고 다시 눕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 했는데도 진짜 힘들어? 그럼 그냥 그때는 어떻게? 뭐 쉬어야지. 그쵸? 그런데 문제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못해 라고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MP는 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까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친구나 동료랑 같이 스터디하거나 일하면 협업하면 되게 잘해. 약속 시간에도 막 잘 나가고 카페 앉으면 2시간씩 집중하거든요. 근데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 책상 앞에 앉았다가 물 마시러 가고 물 마시러 가면 갑자기 방 정리하고 방 정리하다 보면 옛날 물건들 막 보면서 추억팔이 하고 그쵸?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외부 자극이 없으면 이 시작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있거나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동이 빨라지죠. 친구가 기다리는데 이거 늦으면 안 되지. 오늘 한 거 이거 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외부 압력이 내 실행 버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의지를 키우려고만 하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환경 세팅은 3가지가 있거든요. 인간, 시간, 공간 3가지 간을 세팅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세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작업 시간을 뭐 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은 자격증 공부하고 한 명은 글을 써도 되고 중요한 건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끝내는 거예요. 카메라를 켜놓고 각자 일하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리고 SNS나 단체방에 공개 선언을 해도 괜찮아요. 오늘 밤 10시까지 초안 3페이지 올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결과 보여주고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요. 단 목표 너무 크게 공개하지 마세요. 올해 책 쓰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먼 목표는 이 긴장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 공개만 그냥 하는 게 편하세요. 근데요, 이게 스터디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친한 사람끼리는 한 명 빠지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서로 봐주다 보면 이 마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막히는지 나도 모르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첫 행동이 너무 큰 건지 감정이 흔들리는 건지 외부 압력이 필요한 건지 원인도 모르고 방법만 계속 바꾸면 그냥 지치기만 해. 아침 루틴도 해보고 시간관리 앱도 깔아보고 스터디도 해보고 다이어리도 바꿔보고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도돌이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럴 땐 실행력 전문가인 저 생통대장에게 도움받는 거 정말 시간 아끼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 문제를 내 관점으로만 보면 그냥 나는 게을러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못해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실패가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완벽하게 하려다가 그냥 시간도 버리고 인생 그냥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만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원인이 다르면 해결 방식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내 실행 패턴을 좀 파악하고 그 후에는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매일 끌고 가져 움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내가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 MP는 왜 결과물의 완성도가 낮을까?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보면 우리 되게 부끄러울 때 진짜 많잖아요. 이거 뭐야? 나는 원래 이것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앞부분에 너무 많이 쓰고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 시간은 막 마지막에 그냥 몰아치워서 그냥 막 후다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자료만 찾고 계획 세우고 좋은 예시 정말 많이 봤어. 막 레퍼런스 많이 봤어. 근데 실제 초안은 마감 전날에 막 쓰는 거죠. 그럼 뭐 수정할 시간도 없어. 문장 이상해도 어떡해? 그냥 내야죠. 빠진 내용이 막 보여도 뭐 이거 추가도 막 대충 해. 왜?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나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과물은 그냥 대충 만든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도를 높이려면요. 잘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한번 후루룩 하고 먼저 가는 게 먼저예요. 일단 조잡하게 전체를 틀을 완성하세요. 이게 글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써보는 거야. 전 이거를 걸레짝처럼 써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걸레짝처럼 일단 쓰고 초안 쓰고 그 다음에 탈고를 수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쓰고 아니면 뭐 만약에 내가 찝찝하고 막 불안해? 그러면 표시만 하는 거예요. 별표를 친다든지 샵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영상이라고 한다면 맨날 생각만 하고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 편집본까지 끝까지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자막의 위치 조금 어색해도요. 음악 딱딱 안 맞아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한 장면 한 장면을 그 완벽하게 고치려다가 3시간씩 그렇게 쓰면 이거 너무 시간 아까운 거잖아요. 어떤 전체 하나의 토대가 있어야 어디를 고쳐야 할지가 보이고 그리고 수정 시간을 전체가 있어야 어디를 고쳐야 할지가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수정 시간을 미리 꼭 잡아두세요. 뭐 마감 하루 전까지 초안 끝내고 마지막 하루는 정말 수정에만 온 영혼을 갈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가능하면 수정도요 2번 정도로 나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쓴다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수정 뭐 한 100번은 보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봐도 오탈자가 막 보여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정에는 내용만 보기, 빠진 부분이 있는지 순서가 이상한지, 두 번째 수정에는 표현을 보기, 오타가 있는지 문장이 너무 긴 건지 이런 식으로요.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또 앞부분만 고치게 돼요. 그리고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3개만 정하세요. 정확한지, 이해하기 쉬운지, 기한 안에 끝냈는지. 그 이상은 다음 결과물에서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모든 거를 다 바꾸려고 하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이거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MP 성향에 가장 필요한 건 결과물을 막 걸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반복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경험이 쌓여야 돼요. 이런 경험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내 실행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와, 이거 다 내 얘기네? 와, 이거 나 거의 다 해당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유튜브 끄고 또 다른 실행력 영상 찾아보면 안 되죠. 지금 내 문제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시작되는지 우리 파악을 해야 돼. 첫째는 선택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를 못 고르는 건지 한번 봐요. 둘째는 시작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는데 첫 행동을 못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유지예요. 시작은 해. 근데 며칠 뒤면 흥미가 떨어져서 나 다 멈춰버려. 네 번째는 완성이에요. 끝까지는 하긴 해. 근데 마감 직전에 몰아서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다섯 번째는 환경이에요. 혼자 있을 때만 무너지는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를 봐보세요. 이 5가지 중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전부 못 고쳐요. 가장 큰 문제 하나만 먼저 건드려 보는 거예요. 선택에서 만약에 막히면 오늘 할 일을 하나로 줄이는 거. 시작에서 막히면 첫 행동을 5분짜리로 바꾸고요. 유지에서 막히면 최소 루틴 만들어 보고요. 완성에서 막히면요. 초안을 일찍 끝내는 날 잡아버려. 환경에서 막힌다면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가지 방법만 테스트하세요. 매일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첫 행동을 5분짜리로 바꾸기를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야. 보고서 쓰기 대신 파일 열기, 책 읽기 대신에 한 페이지 펼치기, 운동하기 대신에 신발 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실제로 시작한 이 횟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기분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고요. 이번 주는 별로였던 것 같아가 아니야. 이번 주는 7번 중에 총 3번을 했어.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MP 성향은 자기평가도 그날 감정에 따라서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이 잘 되면 나는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내일 한 번 무너졌다고 역시 난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뭐 많이 길게 쓸 필요도 없어. 오늘 시작했는지 오늘 얼마나 했는지 오늘 어디서 멈췄는지 딱 이 3개면 돼요. 근데 혼자 기록을 해봐도 이거 원인을 내가 몰라. 그리고 방법을 계속 바꿨는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 그리고 뭔가 원인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맨날 실행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 맨날 도돌이표 같아. 제자리 걸음 같아. 그러면 생동대장 실행력 진단 컨설팅 활용해 보시고요. 선착순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인지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실행이 어디에서 끊긴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줄여야 하고 어떤 사람은 외부 마감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감정이 다운됐을 때 지킬 최소 기준을 정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때문에 결과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 문제를 핵심을 건드려야 되고 이걸 모르면 또 다른 사람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막 따라했는데 근데 나는 11시에 뭐 퇴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루 2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막 대단해 보여서 막 시작했는데 나는 일단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상태하고 이게 맞지 않은 방법 쓰잖아요. 그럼 별 도움 안 되는 이 실패만 계속 쌓인다는 거 이거 진짜 주의하세요. 그리고 실패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방법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하게 돼요. 나는 역시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정말 가장 위험해요. 왜냐면 실행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MP는 가능성 덩어리예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문제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해요. 예술이나 사람을 돕는 그런 분야처럼 의미가 선명한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오려면 반복 작업은 사실 무조건 필요해요. 재미없는 메일도 보내야 되고 파일 이름도 정리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뭐 반복 작업도 좀 해야 되고 모든 일이 의미 있고 짜릿짜릿할 수는 없어요. 지루한 구간을 내가 버텨내고 편안하게 지나는 방법을 배워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하고 끝내면 아무도 내 머릿속의 가능성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 나온 결과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이거를 뭐 볼 수도 없고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실행은 나를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각을 현실에 꺼내놓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 내용 다 알긴 아는데 또 이게 되게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뭐부터 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한 거 이거 다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아는 것과 그 방법이 통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다이어리도 써보고 뭐 계획도 해보고 계획도 또 수정도 해보고 뭐 새벽 기상 좀 한다고 해보고 수십 개 뭐 루틴 영상 뭐 실행력 영상 수십 개 보셨을 거야. 근데 왜 이게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방법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방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여러분들의 패턴하고 안 맞았던 것 뿐입니다. 왜냐면 그 실행이 안 되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이 체형이 다르듯이요. 완벽주의가 핵심인 분, 감정과 생각이 엉켜있는 분, 어릴 때부터 굳어진 회피 패턴이 또 문제인 분, 원인이 다른데 같은 방법을 쓰면 당연히 안 먹히겠죠. 그리고 하나 더요. 사람마다 이게 멈추는 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작 전에 멈추고 어떤 분은 계획은 다 세웠는데 첫 시작이 안 되고 어떤 분은 3일 하다 멈추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멈추고 시작은 잘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의욕의 기본에 따라서 또 멈추고 또 어떤 분은 컨디션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완전히 다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나 우리 책은 뭐 보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있지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죠. 뭐 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인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제가 만든 실행 방해 패턴 심층 진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실행이 정확히 어디서 멈추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는 1:1 실행력 업그레이드 진단 컨설팅이에요. 제가 진단하는 게 크게 5가지거든요. 첫 번째, 멈추는 지점을 특정해요. 왜 내가 계속 실행에 실패하는지 그 원인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원인들이 조각조각 다양한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일부분만이라도 알아도 확실히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 멈추는 구조를 분석해요. 어떤 순간에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내 실행을 계속 막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구조에 의해서 계속 막혀버리는 거예요. 셋째, 지금까지 했던 시도들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속 시원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대장님 제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네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저는 의지가 없어요. 저는 게을러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닌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그 방법들 방식들이 나의 패턴에 안 맞았던 것 뿐인 거죠. 저는 뭐 동기부여를 채워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동기 제가 풀로 만땅으로 채워드려도요. 어차피 그거 다 꺼져버려요. 연료가 없어도 굴러가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그냥 일반적인 상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상담은 너가 왜 힘드냐 뭐 이런 감정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뭐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제 진단은 왜 내가 실행이 계속 막히는가 어디에서 막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실행이 멈추는 구조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실 때 내 손에 내가 실행이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렇게 딱 갖고 나갈 거예요. 제가 이걸 확신하는 이유는요. 4,000회 넘게 1:1 컨설팅 하면서 정말 저는 똑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싹 다 유형화로 정리돼 있어요. 물론 이 유형은 큰 틀이고 정말 사람마다 패턴은 너무 가지각색 다양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패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찐으로 게으른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반복된 경험으로 누적된 경험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이 패턴이 계속 나의 실행을 막고 있었던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제 패턴을 완전히 전 180도 바꿨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패턴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진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래 기본은 50분인데요. 정말 길어지면 2시간, 3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2시간 좀 잡고 와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줌 온라인으로도 되고요. 제가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어요. 강남역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되거든요. 줌이나 오프라인으로 2개 중에 하나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1:1이고 정말 제가 실행력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가는 5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5만 원에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회 실행 방해 패턴 진단 비용 5만 원이라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요즘에 고가 강의 진짜 많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4주, 5주 정도에 한 300에서 5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결제하고도
그리고 이게 실행이 안 돼서 성과 없어서 정말 오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내가 왜 안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면 어때요? 되게 답답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나 더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 패턴을 정확히 먼저 아는 게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냥 또 돈만 쓰고 이거 또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대신 이게 1대1이다 보니까 저 하루 최대 3명밖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한 분당 제가 아까 50분이라고 얘기했지만 2시간씩 막 쓴댔잖아. 그럼 저 하루 6시간 진단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이제는 이거 좀 바꾸고 싶어. 나 이거 이제 이런 고민 그만하고 싶어. 이런 좀 간절한 분들만 신청하시고요. 나 이거 그냥 혼자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한번 실행해봐야지. 그리고 뭐 내 고민이요? 운동 못하는 거요? 뭐 공부 못하는 거요? 이런 분들은 제발 신청하지 마세요. 그런 분 말고 내가 지난 그동안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또 실행이 어려워서 또 제자리 걸음이에요. 도돌이표예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과거에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 지금 빨리 고정 댓글 확인해서 얼리버드 혜택 마감 전에 빨리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또 뭐 나중에 이러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분명히 뭐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좋은 타이밍 찾다가 계속 우리 시간만 날리고요. 계속 나이만 먹는 거예요. 절대 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패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거든요. 혼자 10년 동안 또 똑같은 패턴 반복할 걸 제가 6개월로 확 줄여드릴 수 있거든요. 패턴을 알면 방향이 보이고요. 방향이 보이면 움직임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하루 딱 3명입니다. 오늘 이 영상 조금이라도 내 얘기 같았다면 지금 고정 댓글 눌러서 바로 신청하세요. 생각이 많은 건 여러분들의 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정리되고 방향을 찾는 순간 그건 아무도 못 따라오는 정말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13가지 한 번에 다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또 계획만 커지고 오늘 밤엔 아무것도 못한 채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것만 정말 1분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혼자서는 도무지 어디서부터 뭐부터 할지 너무 막막하고 모르겠다면 생동대장 실행력 진단 컨설팅에서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내가 이렇게 막혀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는 게 영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아시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